다시 돌아왔습니다. 2021년 미술주간을 맞아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책방이 마련한 프로그램 내 책장 속 그 작가 시간입니다. 저는 아까부터 계속 앉아있는 조상인이고요. 오늘 김정은 대표님, 진달래 작가님, 서지형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책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 그리고 추천해줄 만한 책들 이야기 나눴고요. 이번에는 책에 대한 정보를 각자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신문사 문화부 기자이다 보니까 책들이 회사로 몰려옵니다. 그 주에 나오는 신간들이 이제 주 후반부에 소개되는 서평을 통해서 이렇게 독자들에게,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책이 오는데, 그러면 이제 몰려드는 책들만 보는 게 아니라 또 그 책들이 또 시중에서 일반인 독자들한테는 어떤 반응을 얻는지 또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와 가까운 광화문에 있는 대형 서점에 가서 책들을 살펴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새로 산 책이에요. 어제 샀는데 권근영 기자분이십니다. 이분도 권근영 기자가 쓰신 완전한 이름은 역사에 의해서 묻히다시피 한 여러 여성 작가들을 다루고 있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불려지지 못한 그들의 완전한 이름을 찾아줬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완전한 이름을 제목에다 썼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나혜석, 천경자 같은 한국 작가들도 있고 또 외국 작가들도 두루 소개해놨는데, 워낙 글을 잘 쓰시는 분이신지라 에세이처럼 읽는 맛이 참 좋고요. 그림도 보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오늘 와주신 분들은 어떻게 책에 대한, 새 책에 대한 정보, 읽고 싶은 책들 어떻게 찾아내시는지 궁금한데, 가운데 계시는 우리 진달래 작가님부터 얘기 좀 비법 좀 소개해 주세요. 사실 이탈리아에 있는 이런 책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거는 저희한테 연락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게 되는 책들도 사실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옛날 한 4, 5년 전에는 그 도서 새로 구입하는 정보의 대부분이 그 페이스북에 과학책 읽는 사람들이라는 과사라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거기 가입하면 리스트가 매번 오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시는데, 그걸 읽고서 이제 마음에 드는 것들 골라서 읽는 편이었고, 최근에는 이제 관심사가 저도 이제 조금씩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하고 있는 작업 관련된 그 작가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큐레이터 선생님들 이렇게 가끔 언급하시는 책들이 있는데, 요새는 그런 거 읽기도 참 버거워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관심사에 맞는 책들이 좀 특히 뭐 다원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은 책이 이렇게 한정돼 있어가지고 주로 어떠지? 인문학서적인가요? 그럴 때도 있고, 또 저기 좀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요새는 그 안무에 관심 많아가지고 네, 그 안무 관련 책들 좀 많이 찾아보는데 굉장히 좀 한정돼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안무에 관한 책들도 참 그런 책도 있구나 싶은데, 가뜩이나 우리가 아까도 뭐 계속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코로나와 감염병 팬데믹 시대 이후에 우리가 몸과 신체 그리고 인체에 대한 관심사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진달래 작가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그 안무, 움직임, 운동, 신체성에 대한 게 예술에 대한 관심 많으신 우리 시청자, 독자분들도 조금만 관심을 넓히면 그런 다원예술과 신체성에 대한 관심사로 확장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사실 그 다원예술 활동을 관심을 갖게 된 거는 타이포그래피도 일종의 기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걔네들을 번역한, 그러니까 다 다른 표현 방식으로 번역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활자로 번역하는 과정, 소리로 번역하는 과정,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장르의 그 각자의 그 언어로 어떤 보여주고자 하는 방식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그 FM적인 접근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좀 활자와 좀 관련이 있는 편이고, 네, 그렇습니다. 결국 돌아 책과는 인연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분이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우리 서지영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새로 나오는 책 그리고 좋은 책들에 관한 정보를 얻으시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오늘 여기 갖고 나오신 책들이 저는 너무 흥미롭거든요. 책도 많이 갖고 왔어요. 네. 저는 사실 왜 고민했었냐면 채널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쇼핑 채널이 많듯이 책도 너무 다양한 곳에서 책을 볼 수 있고, 최근에 무신사 패션 그런 공간 스페이스 같은 데 가면 옷 옆에 책이 있고 시집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잠깐 고민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독립서점에서 저는 제일 많이 큐레이션 된 책 중에 나에게 제일 영감을 주는 책들을 먼저 선별하고 나면 그 책이 또 불러오는 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큐레이션을 부르는 그런 책들 위주로 구매를 하게 되고, 제가 그리고 서점을 경의선 책거리 공원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머, 네, 그 얘기도 좀 그래서- 자세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그 플랫폼 P라는 마포 출판진흥센터에서 창작자 3명이 만나서 우연한 기회에 서점을 하나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있다 보니까 제 관심사가 아닌데 정말 다양한 뭐 철학서도 접하게 되고, 다양한 잡지, 뭐 최근에 멜랑콜리라는 우울증 환자들을 위한 잡지가 있는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 보니까 더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우울증에 대해서 저도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잡지를 접한다던가, 그래서 전혀 뜬금없는 또 옆자리 창작자는 구술생애를 하는 작가예요. 그래서 그 창작자분의 책, 나는 우리 엄마가 먹여 살렸는데, 이런 책을 접하게 됐는데 하루 종일 그 책만 읽기도 했고, 아니에르노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번역자분이 제 뒤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잘 읽고 나오면 이렇게 주셔서 읽게 되었는데, 그 프랑스 소설도 제가 그렇게 접하게 되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책을 접하게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독립문고고, 그 다음 제가 하는 서점에서 다양한 어떤 레퍼런스 자료를 접하게 되면서 책을 구매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책에 대한 취향과 또 활동하시는 일상 이 모든 게 네네. 책을 부르고 네, 그런 거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김정은 대표님은 어쩌면 대표님께 책 좀 추천해 주세요 하고 여쭤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서점에 오래 안 있으라고. 서점에 가면 막상 저는 없는 정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정말 제대로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대표님은 책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으시고, 또 새로운 작가, 새로운 뭐 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찾아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엔 그냥 일종의 책 만드는 사람, 이제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편집자이기도 하고 또 발행인이면서 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더 레퍼런스가 만들어진 계기는 생산자 1인 출판사나 독립 출판이 진짜 활성화되는 거 느꼈어요. 최근 한 5, 6년 사이에. 근데 정작 그 책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소개할 수 있는 곳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이제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유통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막상 제가 제 책을 만들어서 어디에 소개를 해야 이 책이 독자들한테 가지? 이거에 대한 한계가 사실 내 공간 안에서 서점을 만들자. 그래서 책을 소개하자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욕심인데, 책 욕심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까 내 책상 속의 서재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제 서재 같은 서점을 연 거죠. 내가 읽고 싶은 책들, 내가 보고 싶은 책들을 서점이라는 이제 빌미를 삼아서 그 작품집이나 사진집들을 이렇게 모았고요. 대부분은 그런 책들을 저는 이제 아트북페어 같은데 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참가를 한다던가. 국내에도 아트북페어가 있나요? 있기는 하죠. 언리미티드라는 이제 행사가 네. 사실 매년 열리고 있고, 근데 거기는 이제 해외 출판보다는 이제 국내 출판들을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하는 반면, 이제 해외에서는 조금 사진 책 출판 관련 이제 출판사들이 더 많이 모이기는 해요.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페어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원하는 그런 작가 작품들을 많이 찾고, 그 책들을 좀 서점에 많이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역시 책 전문가시라 좀 남다르십니다. 이번에 좀 주제를 달리 해보고 싶은데요. 여기가 이제 미술 책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술관
책방이 생기는 게 나름 큰 의미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미술 관련 서적, 예술 서적이 잘 팔리지가 않는데요.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책 찾아가면서 이렇게 구하고 한정판인 거 어떻게 구할 수 있나 뭐 웃돈을 주고도 구하시는 분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저변이 좀 확보되지 않았 상태라 보니까 예술 관련 책이 잘 안 팔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미술관 안에 책방이 꾸려졌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 도록을 비롯해서 국내외 여러 책들, 어린이 책들까지 다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팔리는 책과 팔리지 않는 책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기승전 제 책 얘기인데 오늘 4세를 찍어요. 출판사에서 이제 인쇄도 돌아간다고 전화가 왔던데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 관련 책이 4쇄를 찍는 게 쉽지가 않대요. 저는 처음 책을 쓴 초짜 저자인 건데 아주 유명하시고 저명하신 저자분들께서는 수만 권 판매량을 기록하시기도 하는데 그 이외에 그냥 소소한 미술책들은 사실 잘 안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근대 미술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늘어나고 방탄소년단의 RM 같은 젊은 인플루언서들이 책이나 미술에 대한 이제 관심을 많이 확장시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책도 관심을 많이 받고 요즘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열풍도 근대 미술에 조금 불을 지핀 적이 되어서 다행히도 책이 조금 팔리고 있는 건데요. 팔리는 책과 팔리지 않는 책에 대한 고민들 다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김정은 대표님부터? 사진집이 정말 판매하기가 어렵고 거기에 특히 한국 사진 작가들의 작품집은 더 판매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로서는 조금 헷갈리는 게 사진집은 사진집 그 자체로 작품의 작품을 이렇게 함축한 그렇죠. 작품이나 다를 바 없는 건데도 잘 안 팔리나 봐요. 아무래도 좀 인지도가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이제 글을 쓰는 저자들에 비해서는 그리고 예술 도서든 하면 저도 마찬가지인지 제가 음악에 뭔가 문외한이면 일단 뭔가 읽고 싶잖아요. 네. 그런 식의 이제 인문서격의 책들은 그래도 반응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런 책들은 텍스트 북이고 근데 이미지 오롯이 이미지로만 이루어진 책은 그거에 대한 이제 약간의 내가 뭘 알아라는 식의 좀 값을 좀 많이 내시는 문턱이 것 같아요. 높다고 네, 느끼나요? 문턱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예술가의 책 중에 사진은 더 문턱이 높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작품집이 판매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좀 어렵고 잘 팔리는 책은 아까 말씀드린 인문서. 네, 인문서이자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돼 인문학과 철학이 겸비되고 그리고 좀 우리가 몰랐던 걸 좀 알게끔 그 소개를 하는 그런 책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곧 3세를 찍는 유일한 책인데요. 네. 사진이라는 이름의 욕망기계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책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사진 이론 관련 이제 책들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가뭄의 나무처럼 되게 작은 책이에요. 그리고 그 장정민 씨라는 분께서 오랫동안 이제 잡지에 글을 기고하셨던 내용이 너무 좋아서 묶은 책인데 그 책은 정말 꾸준히 판매가 되더라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사진집은 저는 제세나 중세를 할 생각 자체가 없이 만드는 책입니다. 정말 그냥 오롯이 완성도와 그냥 정말 이렇게 인쇄 비용을 정말 쏟아부으며 만드는 책이고 그런 게 좀 한계가 있죠. 사실 이런 사진집은 한정판, 리미티드 맞아요. 에디션으로 이렇게 아예 그냥 작정하고 맞아요. 한정판으로 하는 네. 게 마케팅 효과도 좋지 않을까요? 훨씬 그렇고요. 사실 이정진 작가님은 저도 처음 경험했는데 이번에 해외에 되게 많이 알려져 있으시고 워낙 책을 많이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 이 에디션 50권인데 저희가 거의 그 부스가 다 판매가 돼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국내와 해외의 커피 테이블 복권 이런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이해와 감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좀 이번에 처음 하게 됐어요. 저는 기자로서 최근 미술 시장에 이런 투자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미술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이면은 사실 이런 한정판 그죠? 콜렉터보다 네. 이런 것도 소장 가치가 있는 건데
정말 기쁜 건 국내에 있는 책이 권수가 거의 이제 바닥났어요? 바닥이 나서, 그러니까 일반 책 말고 스페셜 에디션만, 그래서 가격을 올렸거든요. 얼마 여기서 궁금하잖아요. 이 책이 한 권에 이제 작품 프린트가 들어있다 보니까 50만 원에 판매했는데 해외에서 지금 100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프리미엄이. 아니 근데 프리미엄이 붙어버렸어요. 먼저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군요. 제가 너무 완전히 마케팅 와. 쪽으로 접근하셨어요. 근데 50만 원이면 괜찮다. 네. 근데 이제는 50만 원에 판매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10건 정도 또 채 안 남아서 네, 그거는 마음이 이제 급해져요. 그런 어떤 시장성이 좀 국내와는 다르게 해외에는 확실히 있구나. 그래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그래도 마이너스는 안 되겠구나. 그래도 그러고 대표님은 있어요. 향후 우리나라 시장성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책이나 예술책. 아까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출판사이자 서점 운영지기가 된다면, 그러니까 같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다 아시겠지만 출판사가 있다고 해서 좋은 저자가 없으면 또는 작가가 없으면 그런 책이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같이 성장하는 느낌이고, 네, 저는 이제 그런 걸 빨리 잘 보존, 이렇게 좀 픽업이라고 해야 되나? 발굴? 이렇게 네. 해서 제대로 잘 이렇게 값어치 있게 만드는 거? 그걸 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좀 작가들에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만나 뵙고 말씀드렸더니 아주 희망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달래 작가님은 팔리는 책과 안 팔리는 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제가 그 출판 등록증이 있는 이유도 약간 그거랑 좀 연관이 있고요. 그 디자인 활동 하다 보면 굉장히 좀 구체적인 요구를 많이, 특히 요즘처럼 상업적인 분위기가 있을 때는 어떤 디자인한 책이 저희 책 중에 잘 된 책이 있는데 그런 비슷하게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동안은 사실 북디자인이 좀 멀리 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작가들하고 협업 같은 걸 하면서 출판을 좀 시작을 했었는데 좀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재고 관리나 뭐 남에게 주는 부담과 내가 이런 걸 해도 팔릴까? 이런 데서 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책을 제가 만들고 재고도 제가 안 낸다. 네, 그래가지고 그 저희 철학은 네. 최저 비용으로 그 최대 효과. 그래서 찍어서 저희가 지금 제일 치중하고 있는 출판 활동은 사실 그래서 그 책 인쇄보다 책을 출판하는 것보다 이제 신문 제작하고 있고요. 신문 형태로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 네, 이런 식으로 저희 그때그때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슈나 아니면 작업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매우 이슈들이 좀 다른데 그걸 이렇게 출판을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영국의 V&A에서 소장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V&A는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이요? 네네. 와우. 뭐 여튼 근데 저희가 처음에 너무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거 두고 약간 좀 자극을 받았는데 그 약간 이런 거 누가 가져가? 가지고 팔기보단 배포한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업데이트된 거는 건당 3,000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을 나누는 그런 관점에서 그것도 그냥 전혀 유통 없이 그 원리밋에 나가면 판매를 아름아름으로 하는 식으로 해왔는데, 뭐 저는 나름대로 그 과정에서 매력을 느꼈고요. 왜냐면 책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자기 혼자 무슨 뭔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을 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뭔가 다른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출판을 이제 도와드리는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웬만하면 영어도 좀 번역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지금 당장은 그냥 재고나 제작비만 신경이 쓰이시겠지만 제 경험상으로 얘네들은 정말 살아있는 애들처럼 많은 활동을 하더라. 이제 그런 생각으로 출판을 하고 있고, 또 뭐 최근에도 계속 그런 생각으로 점점 더 저희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달래 작가님은 팔리는 책과 팔리지 않는 책에 대해서 고민하시다 팔리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좋은 책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으로 이제 부담과 책임감을 떠안아서 이제 출간을 하셨는데 이 책은
이 신문 형태를 띈 이 저작물은 영국의 유명 박물관에 소장될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렸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 좀 개운 부리죠. 그렇구나. 그럼 이거 최근에 이거 주제로 그 다시 전시 설치물도 있었거든요. 네. 전시 요청이 있어서 부천의 아트뱅커에서 저번 달에 그 말씀이 참 와닿네요. 책도 마치 생물처럼 일단 하나 출간해 놓으면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주목받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SNS나 이런 여러 인플루언서들에 의해서 뭐랄까 절판됐던 책이 다시 출간되기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어디 강연을 갔더니 말씀해 주셔서 들었는데, 요절한 작가들의 이야기만 모아놓은 요절이라는 책이 그게 방탄소년단의 서가에 그 책이 꽂혀 있어서 그 책이 절판됐다가 재출간됐다 그러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 책들은 우리가 만든 책들은 어느 순간 다시 또 재조명 받고 집중받을 일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미술주간을 계기로 해서 또 미술책들이 주목받기도 하고. 네. 우리 서 작가님은 팔리는 책과 팔리지 않는 책. 서 작가님은 아무래도 책이 많이 확산되고 팔리기를 추구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러고 싶은데 최근에 제가 그 온라인 콘텐츠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쓴 책 글이 잘 안 팔리는 책 그래도 쓰는 법이라는 글을 쓰면서 되게 슬프긴 했었어요. 잘 안 팔리는 네, 책. 잘 안 팔린 책 선생님 책 이야기 조금 해볼게요. 이게 제 책인데 그 살아남은 그림이나 아니면 아까 장정민 선생님 사진이라는 욕망기계 책이 작은 판형으로 잘 되고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큰 판형으로 책을 내게 되었지만 그래도 독립문고 쪽에서는 좋은 반응이 있다고 들었는데 미술계 쪽의 파이 자체가 워낙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엄청나게 잘 팔리는 책을 계속 발행해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만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책 디자인 해주신 선생님이 옆에 앉아 계신 진달래 선생님이신데 저희 박엽 작가님하고 같이 작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영광스럽기도 하고 너무 좋았는데 근데 저도 판형 크게 하자고 했을 때 사실 약간 고민은 했었거든요. 서가에 어떻게 잘 꽂히는 크기라던가 그런 걸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안에 영문본을 넣기는 했거든요. 이것도 의견이 반반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왜 한영 같이 싣냐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도 선생님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책 스스로 일할 수 있게 파일을 훨씬 넓혀놓으면 국내 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저변이 적더라도 얘가 활동 범위가 넓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커질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의하면서 발행했거든요. 아직은 큰 구체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저렇게 여러 세를 찍을 수 있고 그런 아무래도 그 책이 오늘 기점으로 많이 주목받을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서 저는 그냥 제 스스로의 작업을 그냥 제 속도에 맞게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잘 안 팔린 책도 열심히 써볼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 책이 많이 각광받는다고 들었거든요. 너무 겸손하시네요. 아니면 욕심이 크시던지. 정말 베스트셀러 막 엄청 팔리고 이런 걸 말하시는 것 같아요. 뭐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 팔릴 수 있는 좋은 책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으니까. 네네. 그리고 제가 하나 더는 그 미술계 파이는 작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타겟을 열어놨거든요. 타겟을 뭐 사실 이 책이 할머니 그림으로 그린 책이긴 하지만 근데 시니어만 타겟으로 한다가 아니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전 남녀노소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타겟을 아예 열어버리기도 하고 이래서 조금 더 그 일반적인 마케팅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도 내가 마케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 편히 작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 팔린다 안 팔린다 생각을 하면 글을 쓸 수는 없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디자인을 잘해주셔서. 알게 모르게 다들 조금씩 인연들이 있으셨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인연이 어떤 있는데 되게 감사하게도 그 대한출판협회에서 작년에 세상에서 가장 맞아, 아름다운 맞아요. 책이라는 이제 공모전을 열었고
거기에 이제 선정된 책 중에 하나예요. 네. 이게 이제 인더 스팟라이트라고 아리랑 예술단 이제 북한 탈북인들의 삶을 이제 사진으로 기록한 이동문 작가님의 사진집인데 그 책이 이제 진달래 선생님께서 추천한, 그러니까 선정한 한 권의 책이었던 거죠. 근데 저도 사실 뵌 적은 한 번도 없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인사를. 자, 그 선정위원들이 몇 분이 계셨었는데 그 책을 선정한 이유를 좀 원고 청탁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정말 길게 너무 빼곡히 잘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디자인은 프론트도어라는 곳에서 같이 이제 만든 건데, 개인적으로 이 책이 의미 있는 건 사실 이 상 자체가 디자이너, 저자, 그리고 출판사 모두에게 주는 상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공동 협업물이잖아요. 언제는 이제 저자가 부각되던가 아니면 뭐 디자이너가 부각되던가 또는 뭐 편집자, 모르겠어요. 이런 이제 삼각관계가 되게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싶었던 책이 선정돼서 받았던, 예. 2권을 냈었는데 그 중에 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한 해를 보냈던, 네, 결과입니다. 진달래 선생님이 오늘 선한 영향을 그러니까요. 넓게 그래서 센터 자리를. 그러니까요. 이건 참 드문데 사실 한 자리에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다 모셨는데도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책에 대한 이야기,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말 소소해서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마무리를 겸해서 각자 앞으로의 그 계획, 물론 책과 관련된 계획이요. 요가나 방정리 계획. 책과 관련된 물론 각자의 작업 이야기 해주셔도 되는데, 오늘 모이신 분들은 다들 뭐 책을 워낙 좋아하고 책 관련된 일을 하시니까 저도 뭐 새 책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사도 맨날 열심히 쓰지만 제가 이 책을 정리하면서 사실 제가 미션으로 생각했던 게 우리나라 작가에 대한 그 스토리텔링, 그 서사가 발굴되지 않았다는 게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를 찾아내는 걸 하다 보니까 앞으로 난 그런 걸 조금 더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찾아볼까, 그런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서 작가님 뭐 준비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까 살짝 이야기하긴 했는데 그림책 열심히 쓰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림도 그리시죠? 그림도 그리기는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일반인의 그림, 레어한 그림, 그러니까 금방 처음 그려본 그림으로 바로 책에 실어보는 그런 작업이 재밌어요. 잘 그린 그림 말고. 이 책도 할머니가 생애 처음 작업을 한 그런 흔들리는 손의 그림으로 작업 바로 하잖아요. 그래서 아동 발달 이론 단계에 따라서 그린 아이들 그림을 아카이빙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림책을 만들고, 뒤에는 그 가이드북을 좀 깊게 실어보려고 로엔벨트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을 접목한 그런 작업을 이어나가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뭐 애들을 키우고 있어가지고 선생님 책은 제가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많이 그려보세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진달래 작가님은 계획 좀 들려주세요. 저희 계획은 선생님 그 책 제목처럼 살아남는 살아남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던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고 이 아카이브 안녕 신문도 계속 그 끊임없이 발행을 하고. 이 신문 아카이브 안녕, 이건 어떻게 우리가 접할 수 있나요?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뭐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고민 중인데 아직까지는 그냥 그 아트북 페어에서만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유통을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 이게 너무 단가가 낮고 또 이렇게 보관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근데 좀 느긋하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여튼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젝트들의 연장선에서 지독히 이기적인 책을 열심히 발행해서
근데 참, 선생님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선생님 하시는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독자님들이 오해하실까 모르겠는데 독보적이세요. 잠깐 예술 감독도 하시고 사실 굵직굵직한 행사도 많이 하시고 길 가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작품도 있으시잖아요.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네네. 포엑스 건너편에 있는 금융회사 건물 전면도 선생님 작품이고요. 몰랐어요, 선생님. 어디죠? 네, 저 하나은행 그 공간에 그 예술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은행에서 한 삼성동에 있는 조금 이제 그 자산가 고객들을 위한 자산가 좋네요. 꼭 가보도록 하네요. 자산가. 아니 저희 작업 선생님은 당연히 살아남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좋은 작품, 좋은 전시로 저는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정은 네. 대표님은 어떤 계획? 저는 사실 내년이 이한복수 15주년이 돼버려요.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흘러서. 근데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이제 이한이랑 예술사진 잡지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잡지의 역할은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그게 지금의 이제 작품집의 형태로 가기 위한 전초전 같은 모습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1년에 2번 나오는 잡지였는데 고작 9호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15주년인데 내년에 그 10호로 이걸 좀 마무리 져야 되지 않나? 이 잡지의 제 한 번의 시작을 좀 마무리 짓는 책이 한 번 나올 마무리 겸 전환점?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정진 작가님의 저 책이 사실 이제 사진 아카이브 시리즈인데 한국의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작가들의 작업들을 좀 발굴하는 목적이 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김한용 선생님의 그 이제 우리나라 최초 영화사의 시작점인 어떤 기록 사진들을 또 출간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제가 본격 이제 집중할 다음 내년의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책장 속 그 작가라는 시간으로 오늘 뵙기 어려운 김정은 대표님, 진달래 작가님, 서지영 작가님 같이 말씀 들었고요. 오늘 여러 권의 책들 추천해 주셨는데 귀에 쏙쏙 들어왔던 책 이름 적어 두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책도 좀 써머리해서 알려드릴 테고요. 미술주간을 맞아서 준비한 행사지만 미술주간은 사실 연중 미술을 늘 가까이서 또 책을 늘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을 계기로 좀 더 책과 미술이 여러분들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